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본 거는 사실 장원영 씨 사진 제일 많이 보고 있긴 하고요.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이 어떻게 눈 모양이 생겼는가, 사실 그게 제일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박민호 원장입니다. 세미아웃이 사실 말장난 가깝기는 한데, 결국은 쌍꺼풀 라인에서 여기 앞머리 쪽이 약간 떠 있느냐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 차이로 나누는 거고요. 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얇게 보이는 게 이제 세미아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미아웃 라인의 대표 연예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본 거는 사실 장원영 씨 사진 제일 많이 보고 있긴 하고요. 사실 그 외에는 제가 연예인에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앞머리가 다 밖으로 떠 있는 거, 라인 자체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고 많이 두껍지 않게 빠져나와 있으면 세미아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이나 뒤쪽에 비해서 앞머리 쪽이 좀 얇지만 밖으로 떠 있는 거, 요게 이제 세미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웃라인은 그냥 완전히 이제 앞머리도 많이 높게 떠가지고 이렇게 높다랗게 쭉 가는 거, 보통은 그걸 많이 이야기하세요. 사실 아웃이나 세미아웃이나 결국에는 그냥 그쵸, 같은 스펙트럼에 있는 건데 이제 앞머리가 조금 얇냐 더 높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털륜 이런 분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미아웃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웃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원영 씨 사진이 제일 좀 대표적이긴 한데, 장원영 씨 사진 보시면은 앞머리가 떠 있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중간이나 바깥보다는 엄청 얇거든요, 앞머리가. 그냥 이런 모양을 기본적으로 세미아웃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세미아웃이나 아웃라인이나 그 사이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이 어떻게 눈 모양이 생겼는가, 사실 그게 제일 트렌드인 것 같아요. 세미아웃 라인이 네. 잘 어울리는 눈의 특징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고 싶어도 이제 수술적으로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냐 없냐, 그거에 중요한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만들어내도 이제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는 결국 주관적인 느낌인 건데, 본인이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모습이, 이미지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냐 아니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술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에 네. 대한 그렇게 좀 힘든 눈?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딱 찝어가지고 말하기는 그런데, 세미아웃을 만드는 게 몽고주름하고 사실 되게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고주름이 이렇게 눈 안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듯한 느낌을 하기 때문에, 이 몽고주름이 엄청 강하신 분들, 그리고 눈이 되게 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앞머리를 밖으로 띄우기가 사실은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띄우려고 하면은 앞트임이 좀 필수적으로 세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급부로 눈이 굉장히 돌출이신 분들도 세미아웃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앞머리 자체가 그냥 아웃으로 쫙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아웃으로 띄워 놓으면은 몽고주름이랑 이 눈 돌출된 거에 상관관계 때문에 앞머리가 되게 좀 안 이쁘게 주름이 막 짜자자작 지는 느낌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좀 제일 대표적으로 수술적으로 만들기 조금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미아웃 라인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 더하기, 사실 시장에서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 거죠. 예전에 나온 어떤 교과서에는 인폴드, 아웃폴드 딱 두 가지로밖에 설명을 안 해놓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야 분류를 더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원래부터 있던 거긴 한데 이름을 새로 딱 지어가지고 카테고리를 하나 더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아웃 라인이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라인이에요? 눈의 조건이나 이런 것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좋게 말하면은 약간 화려한 느낌이 가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조금은 티가 나고 세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본인 눈 구조라든지 모양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세미아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어떤 조건 같은 게 안 맞으면은 이미지가 조금은 세질 수 있어요. 일단 얼굴 전체적인 형이랑 눈 가로세로 비율을 봐야 되거든요. 가로세로 비율 상관없이 인아웃으로 화려하게 해달라, 뭐 세미아웃으로 화려하게 해달라, 그렇게 원하는 사진을 가지고 오신 그거대로 잡아 보이면은 어색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는 쌍꺼풀의 어떤 종류나 그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눈의 골격이라든지 비율,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이제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들마다 자기만의 고집들이 생기나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쌍꺼풀 같은 경우 이제 절개해가지고 수술하는 거는 조금 더 사실 보수적으로 수술하긴 해요. 왜냐하면 칼을 대는 거고 뭔가를 잘라내거나 이것저것 변화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수술인 건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뭔가를 많이 진행시켜 버리면은
사실 그거를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실제로 제가 되돌려 보는 경우도 있고, 제가 수술한 것이든 다른 분이 수술한 것이든 이제 그런 게 쌓이면은 오히려 수술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예인만의 약간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건 약간 방법 글쎄요. 기술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솔직히 똑같이 하는 거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름이 붙여진 어떤 테크니컬한 거는 있어야 뭐 어떤 술기는 있는데, 내가 이 술기를 그대로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술기를 똑같이 하면은 당연히 결과가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술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모든 수술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진단,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결과물로 갈 때까지 그거에 대한 이해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수술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차이가 크게 오는 것 같긴 합니다. 기술적인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